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은선이와 저는 입사 동기였습니다. 은선이는 키가 170이 넘었고 저는 163이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살면서 제 키가 작다는 생각을 그다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키가 큰 편은 아니었지만 굽 높은 운동화나 구두를 신으면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 키보다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 보니 더욱더 키가 작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게 은선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키가 작다는 말을 하곤 했는데요. 진영아, 너 오늘도 굽 높은 거 신고 왔네? 어? 구두가 다 이 정도 굽은 있는 거 아니야? 모두가 다 그런 굽 높은 구두를 신진 않거든? 봐봐, 내 구두는 굽이 하나도 없잖아? 근데 그런 구두 종일 신고 있으면 다리 아프고 그렇진 않아? 난 그런 굽 있는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더라고. 은선이가 제게 자기 구두를 보여주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또 시작이구나라는 생각만 들었답니다. 은선이는 키 이야기를 빼면 제게 할 말이 없는 사람 마냥 허구한 날 키 이야기만 했거든요.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굽이는 구두도 워낙 편하게 잘 나오거든. 은선이와 더 이상 길게 말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제가 얼른 둘러대고 있었는데요. 옆에 있던 김 대리님이 제게 물었어요. 진영씨, 그 립스틱 색깔 너무 예쁘다. 어디서 산 거야?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아, 이거요? 별로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가격 대비 완전 좋긴 하더라고요. 하긴, 진영 씨는 얼굴에 잡티 하나 없이 워낙 뽀해서 뭐래도 예쁘긴 하지. 어쩜 이렇게 피부가 좋을까? 여자인 내가 봐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 아니에요, 대리님. 저도 화장해서 그런 거지. 자세히 보면 잡티 꽤 많아요. 뭔 소리야. 화장도 거의 안 하는 것 같구만. 이래서 여자는 피부만 좋아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니까. 진영 씨가 우리 회사 남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제일로 많은 건 알고 있는 거지? 네?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내숭인 거야? 아님 진짜 모르는 거야? 내가 들어보니 인사팀 꽃미남 강대리가 사귀자고 했다는데 단숨에 거절했다며? 강대리가 여직원들한테 인기 짱인 직원인데 왜 그런 거야? 진영 씨한테 거절당하고 강대리 몇 날 며칠 술만 퍼 마셨다고 하던데 도대체 강대리 고백을 왜 거절한 거야? 김대리님이 궁금하다는 듯이 귀를 쫑긋한 채 제 대답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게 강대리님이 잘생긴 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냥 제 이상형이 아니에요. 저는 얼굴보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거든요. 그럼 강대리랑은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인 건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강대리님하고는 관심사부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강대리님은 게임 같은 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쪽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하긴 강대리가 게임에 푹 빠져 있긴 하지. 진영 씨 얘기 들어보니까 강대리가 남자친구로는 좀 그렇긴 하네.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마음 잘 통하는 그런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뮤지컬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냥 소소하게 뮤지컬 보면서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더라고요. 라며 제가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는데요.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은선이가 호들갑스럽게 물었어요. 뭐야, 그럼 네 말대로라면 넌 남자 얼굴 그런 거 안 본다 그런 거네? 그렇지, 난 외모보다는 말이 잘 통하는 남자가 더 좋긴 해. 웃기고 있네. 은선이의 입에서 갑자기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기에 제가 놀란 채 은선이에게 되물었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웃기고 있다니. 아, 미안.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와 버렸네. 근데 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사실 내 대학 동기 중에 너랑 비슷한 친구가 있었거든? 근데 그 친구도 맨날 성격 좋은 남자가 좋다고 그러더니만 나중에 사귀는 남자들 보니까 다들 얼굴 잘생긴 남자들만 사귀더라고.
한마디로 사람의 내면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치고 그 말이 진심인 사람 거의 못 봤다 그 말이야. 아, 그런가? 암튼 나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더 좋아. 그럼 내가 대화 잘 통하는 사람 소개해주면 외모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사귈 수도 있겠네? 은선이가 팔짱까지 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요. 은선이는 이상하리만큼 항상 제게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은선이한테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매사 시비를 걸어왔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나 은선이는 남직원들이 제게 관심을 보이거나 하면 더욱더 예민해지곤 했는데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제게 자격지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암튼 되도록이면 은선이와 거리를 두고 지내려 노력하곤 했습니다. 괜시레 은선이에게 그 어떤 것도 약점을 잡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 와중에 은선이가 제게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키였기에 본인 기분이 좋지 않거나 하면 키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를 깔보듯 말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선이가 제게 다짜고짜 말을 꺼냈는데요. 진영아, 내가 소개팅 시켜줄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아니야, 괜찮아. 괜시레 은선이와 엮이고 싶지가 않았기에 제가 바로 거절 의사를 표했습니다. 내가 완전 괜찮은 남자로 알아봤다니까. 내 남친의 지인인데 사람이 완전 진국이래. 참 그리고 너처럼 뮤지컬이랑 연극 그런 거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아니야, 난 진짜 괜찮아. 제가 다시 한번 거절을 했는데요. 내가 진짜 심사숙고해서 알아봐주는 건데 너무 냉정하게 그러지 마라.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아는 사람 통해서 소개팅하고 그러는 거 좀 별로라서. 왜? 그게 어때서? 다들 그러지 않나? 좀 그렇잖아. 만약 소개팅 나갔는데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말하기도 그렇고 소개해준 사람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난 소개팅 그런 거 잘 안 해. 그럼 넌 어떻게 남자 만나는데? 그냥 어느 날 운명의 남자가 짠하고 나타나지 않을까? 영화처럼 말이야. 넌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앉았냐? 내 남친이 그러는데 그 사람 진짜 괜찮대.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 내가 이미 다 말해놨단 말이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미 다 말해놨다니. 저기 그게 말이야. 이미 약속 잡아놨어. 내가 남친한테 네 사진 하나 보냈거든? 근데 그쪽에서 네가 엄청 마음에 든다고 했다나 봐. 아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는 게 어딨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는데요. 은선이는 상관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9주 주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소개팅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많이 화가 났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요. 남자는 나름 훈남이고 말도 재치 있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괜찮아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저만큼이나 뮤지컬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그렇게나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한동안 대화를 하다가 남자가 제게 물었어요. 제가 아직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소개팅은 잘 안 하고 있었는데 사진 보고 한눈에 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 네. 근데 뮤지컬은 어쩜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어머니가 뮤지컬을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전부터 같이 다니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림 전시회 같은 것도 좋아하세요? 네, 엄청 좋아해요. 정말요? 그럼 다음에 한번 같이 갈까요? 네, 좋아요. 제가 활짝 웃으며 대답하고 있었는데요. 남자가 쑥스러운 듯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는데요. 그날 만났던 그 레스토랑이 많이 비싼 곳 같아 보였지만 남자가 계산을 다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음식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음식값 반절을 돌려줬는데요. 남자가 놀란 듯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니, 아까 그 레스토랑에서 음식값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요. 둘이 같이 먹었으니까 반은 제가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괜찮다니까요. 저 그 정도 능력은 됩니다. 아니, 그래도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태수 씨는 아직 공부 중이신데,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막 얻어먹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요. 진짜 괜찮은데? 저야말로 괜찮아요. 사실 그 레스토랑 음식 진짜 맛있더라고요. 오늘 마음 맞는 분하고 맛있게 먹었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반반씩 계산해요. 그래야 다음에도 또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 레스토랑 음식 엄청 맛있었는데 태수 씨가 혼자 계산해버리면 제가 부담돼서 다음에 같이 가자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태수 씨는 다음에 저 안 만나고 싶어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완전 만나고 싶죠.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태수 씨 아직 대학원생이니까 저런 비싼 레스토랑은 되도록이면 가지 말자고요. 제가 장난스레 웃고 있었는데요. 제 말에 태수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은선이가 득달같이 달려와서는 제게 물었어요. 진영아, 어땠어? 태수 씨가 키가 좀 작고 얼굴이 좀 촌스럽게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성격은 괜찮은 편이지? 태수 씨가 키가 작았었나? 많이 작지는 않던데. 어머, 얘 좀 봐. 남자 키 치고는 많이 작은 거지. 키가 170이 겨우 넘는 것 같던데. 그랬나? 근데 내 키도 많이 크지 않아서 난 그다지 작은 줄도 몰랐어. 어머, 진짜? 제 말에 은선이가 많이 놀란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아마도 본인이 생각했던 대답이 아니라 약간은 실망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태수 씨가 대학원생인 건 들었어? 내가 내 남친한테 들어보니 태수 씨가 취업할 스펙이 안 돼서 대학원으로 도망치듯 갔다고 하더라고.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경영대학원 다닌다는 소리는 들었어.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사람은 괜찮아 보였어. 어머, 진짜? 이제 보니 네가 찐따랑 잘 맞는 편인가 보네. 뭐? 찐따? 너 몰랐어? 대학 다닐 때 태수 씨 학교에서 완전 찐따였대. 사실 생긴 것도 딱 그렇게 생기긴 했잖아. 생긴 거? 글쎄, 난 오히려 훈남처럼 보이던데. 그리고 그때도 말했지만 난 사람 외모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말이야.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제가 대충 말을 하고 말았는데요. 은선이가 더욱 신이 난 채 말하고 있었어요. 너 진짜 이상한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누가 봐도 그냥 찐따같이 생겼던데 그런 사람이 괜찮다고 하는 거 보니 진짜 신기하네. 하긴 뭐, 니키 정도면 그런 남자도 감지덕지긴 하지. 너도 알다시피 내 남친은 키가 185잖아? 생각해봐라. 너처럼 키 작은 사람이 키가 185나 되는 남친이랑 사귀면 겁나 웃기긴 하겠다. 고목나무에 매미 같을 거 아니야. 둘이 아주 그냥 천생연분이네. 근데 그날 뭐 먹었어? 또 분식집 갔냐? 태수 씨가 분식을 그렇게나 좋아한다고 하던데. 분식? 아니, 꽤 비싼 레스토랑에 갔는데 와인까지 한 잔씩 마셨는데 30만 원 나왔나? 뭐야, 그럼 첫 만남부터 네가 음식값을 계산한 거야? 뭐 그런 미친 인간이 다 있냐? 평소에 분식만 처먹던 인간이 왜 그런 비싼 레스토랑을 간 거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음식값을 왜 계산해? 사실 태수 씨가 다 계산했는데 내가 반절 돌려줬어. 뭐? 태수 씨가 계산을 했어? 그 사람이 돈이 어딨다고? 난 모르지. 암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어. 태수 씨랑 말도 잘 통하고 그렇더라고.
제 말에 은선이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흡족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아마도 제가 자신의 남친보다 못한 남자와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말에 승리에 도취된 듯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 뒤 은선이는 종일 콧노래를 부르며 아주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은선이 남친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으로 얼굴이 잘생긴 건 잘 모르겠으나 키는 많이 큰 편이었거든요. 그랬기에 저보다 뛰어난 사람을 사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이 뿌듯해하고 있었는데요. 은선이가 회사 사람들에게 제 소개팅 이야기를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자 외모를 안 보는 게 맞다는 말과 함께 소개팅한 남자 얼굴이 촌스럽게 생기고 키도 작은,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남자라는 말을 여기저기에 다 흘리고 다녔더라고요. 그 바람에 회사 직원들이 제게 쫓아와서 꼬치꼬치 캐물을 정도였어요. 진영 씨, 이상형이 진짜로 못생긴 사람이었던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은서 씨가 그러는데 진영 씨가 소개받은 남자가 키도 난장이에다가 얼굴도 완전 못생겼다며? 근데 진영 씨가 먼저 애프터 신청했다며. 네? 다시 만나기로 한 건 맞는데 그렇게 못생기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수줍게 웃고 말았는데요. 에이, 이거 왜 이래? 우리가 사진 다 봤는데. 은선 씨 남친 옆에 있으니까 진짜로 키도 엄청 작고 얼굴도 촌스럽게 생겼더구만. 아무래도 진영 씨랑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던데 괜찮겠어? 아닌데. 그렇게 이상하지 않던데. 저는 진짜로 괜찮았어요. 얼굴도 나름 훈남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강대리가 고백했을 때 거절했던 거구나? 진영 씨 취향이 진짜 특이한 거였구나? 선배가 놀랍다는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사실 태수 씨가 키가 많이 큰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이상해 보이거나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암튼 그날 이후 회사에는 저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기만 했는데요. 어느 날은 강 대리님이 제게 찾아와서 어이없다는 듯이 말하기도 했어요. 뭐야, 진영씨, 소개팅한 남자 완전 촌뜨기라며? 이제 보니 그런 사람이 진영씨 이상형이었구나? 그럼 나도 막 촌스럽게 하고 다닐걸. 기분이 좀 그렇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좋아해서요. 대리님이랑 저는 취미도 많이 다르고 해서 그런 것뿐이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알았어. 그래도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하긴 하네. 라며 비웃듯 말했거든요. 그때쯤 참 이상하다는 생각만 들었는데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른 것인데 왜 그리도 남의 일에 참견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태수 씨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연인 사이까지 되었고요. 태수 씨를 만나면 만날수록 통하는 게 참 많았는데요. 태수 씨는 그림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편이었거든요. 한마디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같이 있으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곤 했습니다. 태수 씨 또한 자신이 말을 할 때마다 제가 크게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사를 연발하는 모습에 많이 기뻐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은선이가 제게 제안을 해왔어요. 진영아, 니네 커플 다음 주 주말에 뭐해? 우리? 그냥 만나서 연극 보고 밥 먹을 생각인데 왜? 그래? 그럼 우리 커플이랑 같이 볼래? 니네 커플이랑? 글쎄, 태수 씨한테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왜? 내 남친이 태수 씨보다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겨서 부담스러워서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 에이, 너도 별 수 없구나. 안 그런 척 하면서 다 신경 쓰고 있었던 거네. 진짜 아니라니까. 그럼 우선은 태수 씨한테 물어보고 말해줄게. 그래. 근데 내 남친이랑 너무 비교돼서 그런 거라면 너무 그러지는 마. 은선이가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딱히 기분이 좋지 않았기에 태수 씨에게 같이 만나자고 했는데요. 태수 씨가 그다지 반기는 듯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태수 씨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을 했었거든요. 알았어. 그냥 밥이나 한 끼 먹지 뭐. 근데 난 그 친구랑 많이 친하거나 그렇지는 않아. 사실 그 친구가 진영이 너를 나한테 소개해준다고 해서 많이 놀랐을 정도였거든. 정말? 근데 친하지도 않은데 왜 소개팅을 주선해준 거야? 그야 나도 모르지. 갑자기 전화해서 소개팅 해보라고 계속 졸라대더라고. 근데 사진 보니까 그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치고는 너무 괜찮아서 응했던 것뿐이야. 생각해보니 그 친구가 소개해준 거니까 고맙긴 하네. 라며 피식 웃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넷이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은선이 남친이 꽤 고급 식당을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가 걱정스레 태수 씨에게 물었고요. 태수 씨, 내가 들어보니 비싼 음식점을 예약한 것 같더라고. 우리를 소개해줬다고 음식값은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돈 보내줄게. 태수 씨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어쩌냐? 내가 미안하네. 아니야, 괜찮아. 그 정도는 나도 낼 수 있어. 아니야, 아직 학생인데 돈이 어딨겠어?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비상금을 모아둔 게 있거든. 그거 쓰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제 말에 태수 씨가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미안하고 쑥스러워서 그랬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은선이 남친이 꽤 고급 승용차를 샀다고 한껏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상여금이 좀 나오기도 했고 품위 유지를 위해서 차 좀 바꿨어. 대기업 다니는데 사회적 지위가 있지. 그 정도는 타줘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근데 넌 아직도 뚜벅이냐? 난 그냥 대중교통이 편하더라고. 차 가지고 다녀봤자 길도 막히고 영 불편해서 말이야. 가만 보면 꼭 능력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라. 이럴 때는 말이야. 그냥 쿨하게 난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오히려 동정이라도 받는데 너처럼 괜시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러면 오히려 더 없어 보이는 거야. 취업도 잘 안 돼서 결국 대학원에 피신 간 건데 네가 돈이 어디 있겠냐? 그런 건 우리도 다 알고 있으니까 괜히 그러지 말란 말이야. 다 아는데 뭘 거짓말까지 하고 그래. 아, 진영 씨가 있어서 허세 부리려고 그런 건데 내가 말실수했나 보네. 미안하다. 은선이 남친도 은선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는데요.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똑같은 인간들끼리 만난 것 같더라고요. 식사를 하는 내내 대기업에 다닌다는 자랑을 그렇게나 많이 했거든요. 거기다 새로 산 차 자랑은 덤이었고요. 어찌나 자랑질을 해대던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잠시 후에 식사가 끝나고 은선이 남친이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요. 아니야, 좋은 사람 소개해줬는데 내가 계산할게. 태수 씨가 계산을 하려고 말렸지만 은선이 남친이 비웃듯 말했어요. 야, 됐다 됐어. 내가 듣자니 너 대학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도 받았다고 하는 것 같던데 네가 돈이 어딨다고 계산을 하냐? 그게 무슨 말이야? 학자금 대출이라니. 나 그런 거 받은 적 없는데. 너 그런 거 속이는 것도 안 좋은 거야. 여자친구한테 비밀을 만들면 안 되지. 은선이 남친이 계속해서 태수 씨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상할 만도 할 텐데 태수 씨는 그저 태평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런 태수 씨의 행동이 오히려 믿음직스러워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어딘지 모르게 자신감 같은 것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은선이가 회사 사람들에게 태수 씨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내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한 선배가 제게 심각하게 말을 했거든요. 진영 씨, 내가 진짜 걱정돼서 충고하는데 말이야. 남자는 능력이 아주 중요한 거야. 사실 진영 씨 정도면 괜찮은 남자 만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그런 남자를 만나고 그래? 네? 대학원생이라 그런걸요? 전 괜찮아요. 그 나이에 대학원 다니면서
아직도 뚜벅이라며? 내가 은선 씨한테 들었는데 진짜 완전 최악이라던데? 라는 말까지 했어요. 결국 제가 은선이를 따로 불러서 경고 아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은선아, 네가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남친에 대해 더 이상 이상한 말 하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발끈하고 난리냐? 학자금 대출 그런 건 태수 씨가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왜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난 네가 이렇게 어리숙한 사람인지 몰랐다. 딱 보면 모르겠어? 뭔 돈으로 대학원을 갔겠냐? 척이면 척이지. 태수 씨가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남친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너 지금 엄청 웃기는 거 알아? 태수 씨를 네가 소개해줘 놓고는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난 말이야, 네가 사람 외모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해서 그냥 해본 말인 줄 알고 내 남친 대학 동창 중에 제일 찐따로 소개해줬는데 네가 진짜로 사귈 줄은 몰랐지. 난 네가 그렇게 띨빵한 줄 처음 알았잖아. 은선이가 한껏 비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지만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사무실로 들어갔는데요. 그 뒤에도 은선이는 시도 때도 없이 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느 날은 태수 씨가 제게 물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어디 아픈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은선이가 회사에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녀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라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태수 씨에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듣던 태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동안 왜 그런 말 안 했어? 그야, 괜히 태수 씨 신경 쓸까봐 그랬지. 난 진짜 태수 씨 자체가 좋아서 만나는 거라 괜찮긴 한데, 은선이가 계속 그러니까 조금 스트레스 받고 그렇기도 해. 제 말에 태수 씨의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말을 잘못 꺼낸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나 신경이 쓰였습니다. 결국 그날은 그렇게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태수 씨의 표정이 내내 좋아 보이지 않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퇴근을 하려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요. 회사 앞 도로가에 엄청 멋진 수입차 한 대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자동차를 보며 직원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선 씨, 저 차 알아요? 저 차 이름이 벤틀리인데 저 차 가격만 3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집 전셋값보다 비싼 차예요. 그러게요. 직장생활 백날 해봤자 언제 한번 저런 차 타보겠어요. 저런 차 타고 다니는 남자랑 결혼한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은선이가 부럽다는 듯이 직원과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손을 번쩍 들더니 누군가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여기야. 남자의 말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남자가 부르는 자기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요. 남자가 다시 한번 외치고 있었어요. 준영아, 여기야, 여기.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남자의 입에서 분명히 진영이란 이름이 튀어나왔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동명이인의 진영이가 또 있나 보구나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요. 이준영! 남자가 다시 한번 이름을 부르고는 성큼성큼 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준영, 뭐야? 남친도 못 알아보는 거야? 어? 태수 씨? 그래, 나야. 배고프다. 얼른 타. 밥 먹으러 가자. 태수 씨, 근데 이 차는 뭐야? 이거 내 차지. 내가 그랬잖아. 그동안 차 막혀서 안 가지고 다녔다고. 내가 운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말이야. 근데 나 대학 졸업하자마자 우리 할아버지께서 사주신 거라 그냥 집 주차장에 세워뒀었는데 오랜만에 드라이브나 할까 해서 가지고 와봤어. 태수 씨가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의 말을 듣고 있던 은선이가 놀라서 캐물었어요. 저게 진짜로 이게 태수 씨 차란 말이에요? 네. 설마요. 태수 씨 집 완전 못 산다고 들었는데요?
누가 그래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소문을 막 만들고 다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항상 그러셨거든요. 돈이 많을수록 항상 겸손하게 살고 절대 티내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차도 안 가지고 다녔던 겁니다. 대학원생이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 다들 이상하게 쳐다볼 게 뻔하잖아요. 태수 씨의 말에 은선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는데요. 그동안 당했던 서름이 다 가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태수 씨에게 듣기로는 대학원을 갔던 이유도 부모님의 권유로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태수 씨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중견 기업의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운영하던 회사를 아버지가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뒤 태수 씨도 경영 수업을 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경영학을 전공했던 거야. 내가 사업을 물려받아야 하거든. 근데 그런 얘기를 왜 안 한 거야? 아까도 말했잖아. 돈 많다고 티내봤자 날파리들만 꼬이거든. 그래서 오히려 없는 척 그러고 다닌 거야? 그렇게 없는 척하고 다니진 않았는데. 내가 레스토랑에서 밥값 계산도 하고 그랬잖아. 근데 진영이 넌 참 특이하더라고. 나한테 밥값을 보내오기도 했고 너가 계산을 한 적도 많고 말이야. 그건 태수 씨가 대학원생이니까 돈이 없을까 봐 그랬지. 그러니까 그게 신기했던 거야. 대부분은 그런 거 상관도 안 하거든. 엄청 계산적인데 넌 정반대였어. 그래서 많이 고맙고 내가 너를 더욱 좋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해. 태수 씨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는데요. 조금씩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런 부잣집에서 저를 며느리감으로 생각할까 고민부터 됐거든요. 그렇게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요. 이미 회사에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진영 씨 남친 엄청난 부자라며? 대박이다. 근데 진짜 몰랐던 거야? 네, 전 정말로 몰랐어요. 소개해준 은선이도 몰랐던 것 같은데요, 뭐. 진영 씨 완전 땡 잡았네. 야, 그런 고급차 타고 양평 같은 데 드라이브 가면 소원이었겠다. 직원들이 저를 에워싸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직 은선이만이 입을 꾹 다물고 책상에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 충격을 더 많이 받은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뒤 태수 씨 부모님이 저를 만나보겠다고 했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갔는데요. 태수 씨 부모님이 활짝 웃으며 반겨주셨어요. 어찌나 친절하시던지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 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태수 씨 부모님이 결혼을 서둘렀거든요.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은 아파트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될 거야. 혼수도 따로 할 필요도 없어. 이미 다 들어가 있거든. 그래도 제가 최대한 혼수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눈치를 보며 말을 했는데요. 설마 우리가 그런 걸로 시집살이 시킬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그런 거 상관도 안 하니까. 우린 그저 진영이가 마음 따뜻한 사람이라 좋은 거야. 우리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런 따뜻한 마음 가지고 둘이 오손도손 살면 우린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어. 진영이는 요즘 사람들 같지 않고 순수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 거기다 진영이가 뮤지컬도 좋아하고 미술에도 관심이 많아서 더 좋고 말이야. 어쩜 나랑 그렇게 딱 취향이 맞나 몰라. 그리고 내가 듣자 하니 부모님도 아주 검소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하시던데 이렇게 좋은 신부감이 어딨겠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식장부터 모든 것을 시댁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신혼집도 어마어마하게 좋았기에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은 한결같았는데요. 시어머님과 함께 뮤지컬을 보러 다니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은선이가 배가 아파서 난리도 아닌 것 같았는데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남자친구와도 대판 싸우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싸운 이유도 아주 기가 막혔는데요. 그런 부잣집 남자인지 왜 확인도 안 해보고 제게 소개를 해줬냐며 아글아글 썼다고 했거든요. 그렇듯 만나기만 하면 남자친구를 몰아세우니 남친이 질릴 수밖에요. 결국 남친이 도망치듯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실도 은선이 남친이 잔뜩 취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알게 되었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은선이 남친이 잔뜩 취해서는 원망 가득한 말들을 쏟아냈다고 하네요. 부자인 걸 왜 숨겼냐부터 시작해서 네가 부자인 줄 알았으면 진영 씨 소개 안 해줬다라는 말까지 했다는데요. 네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며 쌩 난리까지 친 모양이더라고요. 잠시 듣기만 하던 남편이 전화를 끊더니만 바로 차단을 하는 것 같았고요. 어쩜 그리도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난 것인지 한심하기만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선이가 제게 연락을 해오기도 했는데요. 갖은 아양을 떨어대며 남편의 지인들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네 남편 친구들도 다 부자일 거 아니야. 나도 소개 좀 해줘라. 사실 까놓고 네가 그런 부잣집에 시집간 거 다 내 덕이잖아? 그니까 너도 은혜를 갚아야 할 거 아니야. 거기다 내가 너보다 키도 크고 그래서 조건은 훨씬 낫잖아. 너 말은 똑바로 해라. 네 전남친이 다 말해줬거든. 우리 남편이 엄청 가난한 줄 알고 나한테 소개해준 거라며? 근데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냐? 내가 너 사람 겉모습만 보고 좋아할 때부터 알아봤어. 나한테 그런 소리 하기 전에 네 내면부터 성숙해지도록 노력해봐. 참 그리고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너같이 인간성 최악인 사람을 누구한테 소개해주기도 창피하대. 그러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라. 그럼 이만 전화 끊을게.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은선이가 악을 쓰며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그리고 지금도 은선이는 부잣집 남자를 만나기 위해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더라고요. 과연 은선이가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